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매욱과 함께하는 쪽집게 민법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채권과 물권 중에서 피담보채권, 저번 시간에 못했던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잡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요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서로 채권관계에 빠지게 되죠. 채권관계로서 자,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고 갑은 동시에 이행 안 하면 난 항변할래 하면서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채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에는 동시행 관계 있었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소비대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같이 할 게 아니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되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변제, 먼저 변제를 해라. 그리고 등기 말소는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여러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소유권 등기라는 것을 등기를 넘기면 대세화가 생기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 물권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 계약을 체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채권이라고 안 부르고 물권적 합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물권적 합의는 결국 채권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하셨고, 자, 이제 유치권 부분을 오늘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치권은 기존의 저당권과 근저당권하고 좀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럼 먼저 보세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을 때 한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물건에 비용을 드리죠. 수리를 통해서 비용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물건에 드린 것이고 그 물건에 생긴 채권이죠. 그러면 나는 수리비를 내놔라, 내가 드린 비용을 내놔라 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자, 야구공 유리창을 깸. 이건 뭐냐면 야구공이 쨍그랑 하면서 우리 집에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뭐야 이 야구공은?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야구공에 관해서 자, 생긴 채권, 이 야구공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유리창 비용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죠?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유리창 깨졌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겠죠. 자, 여기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D는 채권자다. 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을 수리했는데 자, 그러면 그 경우에 수리비를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내 건물도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건물 넘겨달라고요? 하고 상대방이 건물을 넘겨달라고 청구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면 D는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야구공도 보세요. 아저씨 제 야구공 주세요 하고 야구공을 던지는 애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야구공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채권은 자, 뭐예요? 대인요구 그리고 여기에는 소비대차 계약과는 전혀 다르게 자, 다시 뭐가 발생하죠? 동시에 항변권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 물권적 합의냐? 이건 물권적 합의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냥 말 그대로 채권관계만 생긴 거죠. 뭘 넘겨준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수리비를 안 줍니다. 수리비를 안 주면 어떡하느냐? 야구공으로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비를 안 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유치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런 건 체결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이 돼 버립니다. 수리비를 안 줘? 건물을 네가
유치장에 가둬놓듯이 네가 가지고 주지 마. 돌려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구공, 유리창 비용을 안 줘? 야구공을 유치장에 가둬놓듯이 네가 가둬놓고 돌려주지 마. 이런 권한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정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D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한다. 다시 말해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치장에 가둬놓을 권리. 다시 말해서 유치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만 저당권자가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뭐만 하면? 점유를 하면 유치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수리하신 분은 입구를 봉쇄하고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러면 점유하는 것이고요. 유리창을 깬 야구공은 여러분 야구공을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이런 채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채권을 담보가 설정이 되기 위한 전제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앞에 뭐를 붙인다고 그랬죠? 피담보를 붙인다고 그랬죠? P는 전제, 담보가 전제된다. 상속, 피상속, 담보, 피담보. 그런데 그것이 채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러면 자, D는 물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당권 할 때도 말씀드렸죠. 둘 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채권과 여기 나 있는 물권 이 두 가지의 성질을 잘 보세요. 채권은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여러분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못 줘 하고 거절하는 거죠.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거. 그래서 여기 물권에서의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내 점유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치권이고 채권은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D가 수리비를 달라. 그 다음에 유리창 깨진 비용을 달라. 라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겠죠? D가 C한테 청구합니다. 설령 그 물건을 C가 팔아서 소유자가 갑으로 바뀌었다든지 안 그러면 D가 경매를 넘겨서 자, 갑이 소유자가 됐다 하더라도 걔한테는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얘는 채무자가 아니니까요. 다만 자, 얘가 내 물건 돌려줘. 난 소유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D는 싫어. 난 유치권자니까 점유할래.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D가 갑한테 수리비를 달라, 유리창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리비나 유리창 비용을 갑이 D한테 주기 전까지 D는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서 이행을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채권의 권리 행사인지 물권의 권리 행사인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는 거느냐? 동시에 항변권과 유치권은 서로 병존할 수가 있느냐? 병존하는 거죠. 채권자가 물권자의 지위를 같이 가지니까요. 맞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냐? 당연히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냥 쭉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동시에 항변권은 점유를 했을 때 성립하는 겁니까? 아니죠. 채권 관계라면 동시에 항변권이 생기죠. 그런데 유치권은 반드시 뭐를 행사해야 됩니까? 점유를 행사해야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권리를 따로따로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C가 D한테 돈을 갚았어요. 수리비를 줬어요. 그리고 유리창 비용을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채권 사라집니다. 여러분 채권이 사라지면 이제 담보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내용이 여러분 유치권에서 채권과 물권의 개념을 확실히 구별하셔서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 요 법정 담보 물건 있죠? 법정이니까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여러분 계약을 해봤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 건물 좀 수리해줘. 알았어. 근데 수리비를 안 줘. 그러면 그냥 법률의 규정에서 담보를 설정해버렸죠. 유치권 행사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존의 저당권과는 다르게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분 유치권을 잡을 수밖에 없죠. 서로 약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3자의 물건을 유치권으로 잡는다. 그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물상보증이란 말이 안 나와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에서만 약정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채권자가 그냥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죠? 유치권자가 돼버려요. 서로 약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 복습을 꼼꼼히 해주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채권과 물권은 철저히 구별하자. 그거를 명심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